안녕하세요. 2025년 8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주요 뉴스들 저희가 모아왔습니다. 국내 정치부터 국제 정세, 또 경제와 사라 이슈까지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. 그 핵심 흐름을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시작할까요? 먼저 국내 정치 소식인데요. 이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조국 전 대표 부부가 포함됐다는 뉴스가 있네요.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파장이 클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조국 전 대표는 아시다시피 전직 법무부 장관이기도 했지만 조국 혁신당 대표였잖아요. 그 상징성이 있죠. 이번에 보면 최강욱 전 의원이나 조희연 전 교육감 같은 진보 진영 인사들이 꽤 포함됐는데 특히 조 전 대표 사면은 앞으로 전국에 미칠 영향이 워낙 커서요. 대통령으로서도 이거 정말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입니다. 정치적 부담, 또 명분 다 생각해야 하니까요. 그 상징성 때문에 더 그렇겠군요.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은 정말 충격적인데요.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또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.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 상태인데 김 여사한테도 영장이 청구된 상태라니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거 아니냐?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. 네, 맞아요. 이게 그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불거졌던 불법 계엄 사태 의혹 이후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위기에 놓인 건 정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. 단순히 그냥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의 투명성이나 책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.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정치사에 기록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라든가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 찬탄파, 반탄파 대립 있지 않습니까? 윤 전 대통령 복당 문제 놓고 이런 것까지 다 맞물리면서 지금 국내 정치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입니다. 네,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네요. 국내 정치도 그런데 국제 무대, 특히 미국과의 관계도 좀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. 트럼프 행정부 상무장관이 임기 안에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지으면 관세를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. 이거 당장 우리 기업들한테는 좀 좋은 소식 아닌가요?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죠.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. 근데 이 발표의 본질은 트럼프 행정부의 그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, 보호무역주의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.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려는 전략이죠.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국가 간 기술 경쟁을 더 심화시킬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,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추진했던 상호 관세 부과 정책 이후에 미국 내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아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. 단순히 관세 면제 혜택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에서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.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네요.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.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. 특히 푸틴 대통령이 회담 장소로 UAE를 제안했다는 점이 좀 눈길을 끄네요. 네, 그렇죠. 미러 정상회담이 성사되느냐 마느냐, 이게 지금 교착 상태인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두 정상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고요. 단순히 휴전 문제뿐 아니라 군비 통제라든가 에너지 안보 같은 글로벌 현안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. 그리고 UAE가 장소로 제안된 것도 중립적인 무대잖아요. 양측 다 대화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해석도 가능하게 합니다. 정말 중요한 변수네요. 그 외에도 저희가 살펴볼 만한 소식들이 좀 더 있었는데요. 예를 들면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18일부터 시작은 하는데 야외 기동훈련 일부는 연기된다는 소식. 아마 남북관계를 좀 고려한 거겠죠. 그리고 정부가 사직 전공애들 복귀시키려고 병원의 하반기 채용 자율권을 전면 위임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. 또 경제 쪽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6주 만에 다시 커졌다는 뉴스도 있었네요. 네. 이 뉴스들을 쭉 이렇게 관통하는 핵심은 불확실성 속에서 방향 찾기 같아요. 한미훈련 일부 연기는 안보랑 남북관계, 그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점을 잡으려는 걸 보여주고요. 전공의 복귀 지원책은 의료 공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이죠.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재개는 아까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랑 맞물려서 서민 경제에는 좀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.
그리고 강남 고가 아파트 가진 외국인들 탈세 조사 착수 소식도 이런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살펴본 뉴스들,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부터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가능성, 또 미중 무역 갈등의 새로운 국면, 미러 정상회담 가능성, 그리고 국내 부동산 시장이랑 의료계 애료난까지. 와,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동시에 아주 숨가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중요한 건 이 사건들이 다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이 경제정책이나 국제관계에 영향을 주고 또 국제정세 변화가 다시 우리 경제나 안보에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. 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렇다면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당신이 한번 곱씹어볼 지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오는 시대,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귀를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에 좀 더 집중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? 다음에 더 깊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.